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먼저 전하기 위해 대전과 세종, 충남 7시 뉴스는 평소보다 다소 늦게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60대 목사 부부 등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전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으로는 한 달 만에 확진자 4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추가 전파에 대한 긴장감이 높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 5명이 나왔습니다. 대전 4명, 아산 1명입니다. 대전에서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확진자가 나온 것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 소규모 교회 60대 목사 부부와 서울 소재 다단계 업체 방문 이력이 있는 60대 여성, 또 해당 여성과 식사를 함께한 4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관련 증상이 나타난 목사 부부는 나흘 뒤인 14일에도 교인 10명과 예배를 받습니다. 예배 중에는 모두 마스크를 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인 중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 2명도 있어 해당 학교 학생들이 등교 뒤 전원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 부부와 함께 식사한 서울 거주 지인도 확진돼 연관성을 파악 중입니다. 일주일 내외에는 타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대전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다른 확진자는 60대 여성으로 지난 4일 서울에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확진자 발생이 잇따른 리치웨이와 같은 제품을 파는 것으로 알려져 시 당국이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이 여성은 또 지난 10일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만나 식사를 했는데 이 중 1명인 40대 여성도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 3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앞서 나온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50대 여성이 확진돼 사흘 연속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대전에선 한 달 만에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됐지만 전국적으로는 사흘째 매일 3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에선 유흥업소의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되자마자 강남구 유흥업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또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는 개인당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기존 3개에서 10개로 늘어납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명 늘어 이 중 21명은 지역사회 감염이었습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 중에서도 대부분은 수도권 지역 확진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 여성이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로 추정되며 한 달간은 집합금지로 인해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 14일 개장 전 청소를 위해 출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근무자가 확진된 송파 물류센터와 관련해선 같은 시간대 근무한 159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치웨이를 비롯해 부천 물류센터, 도봉구 노인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 부천 쿠팡물류센터 누적 확진자는 5명 늘어 152명, 도봉구 요양시설인 성심 데이케어센터 누적 확진자는 3명 늘어 모두 22명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 지역에선 경기 이천의 이천 제1고등학교 교사와 경기 고양의 한 병원 간호사 등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다소 줄고 있다면서도 수도권 지역은 감염 위험이 높고 지난주엔 주로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확산이 이뤄진 만큼 방역수칙의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고령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가지 말아주시고, 한편 오는 18일부터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기존 일주일에 1인 3개에서 10개로 늘어납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어 방역당국은 날씨가 더워지며 고령자들이 쉼터를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무더위 쉼터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 건물을 활용해 구조상 밀집도가 높은 건설 현장 식당 등에 대해선 새로 대기 공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진단검사에서 가짜 양성, 즉 위양성이 나온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것과 관련해 15개 진단검사 기관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중국에선 베이징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베이징 신파디 시장발 확진자가 발생 닷새 만에 100명을 넘어섰고 특히 최근 14일 이내에 이곳을 다녀온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중국 보건 전문가는 신파디 시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이 우한의 화난 시장보다 강하고 빠르다면서 앞으로 사흘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신파디 시장발 코로나19 환자가 또 32명 늘었습니다. 베이징 27명, 허베이성 4명, 스촨성 1명입니다. 베이징에선 11개 구 중 9곳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신파디발 베이징 코로나19 환자는 발생 닷새 만에 106명으로 늘었습니다. 우한대 양잔추 교수는 우한에선 발생 19일 동안 62명의 확진자가 나왔었다면서 우한 화난 시장보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하고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최초 감염이 5월 말에서 6월 초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사흘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未来3天北京报告的病例数决定了这次疫情的这个走向。 전파 초기라서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수습할 수 있다는 말인데 문제는 지난 14일 사이 시장을 다녀간 사람들입니다. 베이징시 조사 결과 현재까지 20만 명이 확인됐습니다. 베이징시는 7만여 명의 신파디 시장 상인과 주변 사람들에 이어 이들에 대해서도 핵산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어류는 바이러스 숙주가 아니라면서 전염원으로 추정된 연어는 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신파디에서 확인된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동안 중국에선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그럼 지역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중 분석 보도국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앞선 리포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봤지만 사실 해외 입국자들을 제외하면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한 달 만이란 말이죠. 네. 최근에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대전 확진자들이 이 수도권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오늘 대전 4명, 아산 1명 이렇게 확진자가 5명 발생을 했죠. 예. 대전은 서울 관악구 노래방을 방문한 뒤 지난달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이후에 한 달 만에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네. 당시에는 해당 노래방이 이태원 집단 감염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어서 이 수도권 집단 감염과 연관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대전 확진자를 보면 이 4명 모두 감염 경로가 불확실해서 아직은 수도권 집단 감염과 연관이 있다고 섣불리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확진자 중에 이 교회 목사인 60대 남성과 부인은 최근 다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고요. 네. 식당과 약국 등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예. 그런데 교회 목사 부부다 보니까 그제 교인 10명과 함께 예배를 받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예배 당시에 이 부부와 교인들 모두 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 주기적으로 다수와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이 감염 경로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성 기자 말을 들어보면 다행히 목사 부부 같은 경우에는 확진 전에 좀 동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60대 여성의 동선이 좀 복잡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그 6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이 목사 부부와 함께 확진이 됐죠. 예. 그런데 이 60대 여성이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는데요. 예. 이 여성은 지난 4일에 이 서울에서 열린 자수정 매트 방문 판매 설명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방문 판매 업체라고 하니까 이 서울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집단 감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어제 낮 기준으로 169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예. 이 여성이 다녀온 방문 판매 시설은 리치웨이와 같은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이 관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또 지난 10일에 이 서구 괴정동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는데 예. 이들 중 한 명이 이번 확진자 중 한 명이 40대 여성입니다. 예. 이후에 동선을 보면 이 지난 12일에 기차를 타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자녀 집을 방문을 했고요. 예. 14일에는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와서 여동생 차를 타고 논산 언니 집도 다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명이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목사 부부처럼 이 여성의 감염 경로도 오리무중인데요.
이 방문 판매 시설이나 서울 방문 등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아직까지 대전의 확진자들은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은 거고요. 네. 또 우려가 되는 게 아산 지역인데 그렇죠. 아산이 뭐 오늘 확진자의 경우에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긴 했지만 네. 벌써 사흘째 연속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알려진 이 아산 확진자 57살 여성은 어젯밤 늦게 이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예.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50살 여성의 이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제 확진된 여성의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무증상을 보이다 확진이 됐는데요. 지난 13일에는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인 어머니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의 남편이 확진이 돼서 13, 14, 15일 이렇게 사흘 연속으로 아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제 확진된 이 50살 여성의 감염 경로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여성의 확진 전 일주일 동선을 보면 이 자택과 직장 말고 눈에 띄는 동선은 없거든요. 예. 이 접촉자 가운데 오늘 나온 직장 동료 확진자 말고는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어디에서 감염된 건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대부분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됐었는데요. 집단 감염이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10%를 넘었었는데 예. 이 지역에서도 이런 깜깜이 환자, 이 조용한 전파가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네. 종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요양 시설, 소모임을 중심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지금까지 집단 감염 사례들을 보면요, 이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과 환경이라면 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곳에 가지 않고 이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동호회나 종교 소모임 등은 연기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 연습장,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같은 이런 수칙들은 기본이겠죠. 또 고령 확진자가 늘면서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급적 모임을 삼가고 이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아예 참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 불가피하게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식사,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생기는 행동들은 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성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전시가 기업과 인구의 탈대전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산업단지 6곳을 추가 조성하는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로 대덕특구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할 탐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심의를 통과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대전 대덕구 탐립전민지구입니다. 탐립동과 전민동 일대 93만 9천 제곱미터로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5,100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됩니다. 이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심의를 통과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탐립전민지구는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할 산업용지인데 AI나 드론,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거 유치될 전망입니다. 올해 하반기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부터 이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서 이처럼 기업 이탈과 인구 유출 등 이른바 탈대전을 막기 위해 현재 조성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신규 산업단지는 모두 8곳. 신동지구와 문지지구는 이미 조성이 끝났고 평촌과 도룡, 하소 장대지구 등 5곳은 2025년까지 완공 예정인데 여기에 이번에 탐립전민지구까지 더해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단 조성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전과 잔류 혜택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좀 더 유리한 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거기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 5년 동안 대전을 떠난 기업은 모두 46곳. 기업과 인구의 탈대전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이은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부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돌진한 차에 치인 6살 어린이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던 차량에 옆면을 부딪힌 승용차.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며 속도를 높입니다. 도로를 가로지른 승용차는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쳤고 6살 난 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로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는 첫 접촉 사고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맡겨 인도로 돌진한 차량의 속도와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이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건의 사고가 났지만 안전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고 차량은 이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하던 차량과 먼저 부딪혔는데요. 유도봉이 별도로 없고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도 잦은 곳이라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애가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불안은 하고. 교통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도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선정해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안전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새 타이어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2월 타이어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개중에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노후 타이어가 유통되기도 합니다. 구입 시 주의점 한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타이어 판매점을 찾은 이영익 씨. 새 제품의 반값도 안 된다는 말에 30만 원을 주고 2월 타이어 4개를 샀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타이어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이 씨는 2013년 9월 생산된 만 6년이 지난 제품인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1, 2년이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6년 된 타이어를 2월 타이어로 하고 그럽니까?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죠, 사실. 하지만 판매처는 저렴한 제품을 찾던 이 씨가 6년 넘은 제품이라는 걸 알면서도 샀다는 상반된 입장.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은 내부 기준에 타이어 유통기한을 보통 3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실제 판매처에는 최대 6년 한도 내에서 파는 것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타이어는 내부 구조물이 변형되거나 고무가 굳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연성이나 고무의 탄성이나 이런 것들의 모든 필요한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2월 타이어를 고를 땐 반드시 생산 일자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타이어 옆부분에 적힌 제조 일자를 뒤에서부터 읽으면 되는데 1922년 2020년 19번째 주에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맨 뒷자리에 표기된 4자리가 제조 일자니까 그걸 꼭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고 마모상의 하자는 없는지 그런 거 꼭 확인하셔서.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타이어 관련 상담만 3,200여 건. 안전과 직결된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대학교 부럽지 않은 첨단 시설에 악기부터 스포츠 또 로봇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특기 교육을 하는 공립중학교가 있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인구 3만 명이 조금 넘는 청양군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정산중학교 얘기인데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이현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리 지붕 아래 햇볕이 환하게 드는 복도. 딱딱한 의자 대신 쿠션에 기대 책을 읽는 도서관은 북유럽 스타일입니다. 쉬는 시간이면 당구대에서 게임도 즐깁니다. 대학교 못지않은 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이 학교는 청양군의 장평중과 청남중, 정산중 3개 학교가 통폐합하면서 올해 새로 지어졌습니다.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에너지 자립학교로 학교 디자인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기숙사도 전교생 126명을 모두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신설 학교고 인테리어 같은 거에 학생들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대학교를 다니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교육 프로그램도 수준급.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악기 하나씩 배우는 게 필수고
로봇 과학이나 스포츠, 요리 등 다양한 특기를 살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전액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작은 학교들 아이들 개성 존중해주는 점과 그다음에 도시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접목이 됐기 때문에 엄마들 사교육비도 줄여주고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대신 정부가 186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면지역 중학교 3개를 합해서 농촌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특히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산중학교 설립이 필요하겠다. 학생 수 감소로 위기를 겪던 농촌의 학교들이 통폐합을 통해 최고의 시설과 교육 여건을 자랑하는 새로운 학교로 거듭났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이 규제 지역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계속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함께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대전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여부는 내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 들어 대전의 아파트값은 7.63% 올라 11.53%를 기록한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상임위원회가 결정됐습니다. 충청권 의원들이 가장 많이 배치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박영순, 강준현, 문진석 의원 등 3명이 확정됐습니다. 법사위에는 박범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산자위에는 강훈식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외통위, 어기구 의원은 농해수위, 장철민 의원은 환노위에서 활동하게 됐고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아 충청권에서 유일한 상임위 간사가 됐습니다. 야당은 현재 원구성 협상에 반발하면서 상임위 배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수억 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출장비 지급 내역을 조사한 결과 4시간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출장비를 4시간 이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1,700여 명이 2억 6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액 환수 조치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부당 수령의 90%가량이 화재 진압 출동 등에 대비해 관행적으로 미리 출장을 신청하는 충남 소방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30.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날은 더웠지만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질은 맑았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출근길 기온은 16도에서 20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25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충남 지역에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대전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로 예상되고요. 세종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전과 세종이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천안과 아산의 아침 기온이 18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천안이 27도, 아산이 28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은 청양의 아침 기온이 16도, 서천과 부여는 19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부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0.5m의 높이로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채 2년이 안 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북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남과 북이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차분하고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특집 9시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